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한 절. 시편 119편 24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아멘. 주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저녁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개인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 의력,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서 주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는 것은 내 이야기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보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임에는 틀림없는데, 바로 그것은 내 이야기, 내 주변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개인이 다 가능한 거죠. 목사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성경의 역사에서 연결되는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하다. 전만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바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다. 모든 인간들이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구분을 짓고 나라 구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니, 내가 속해 있는 뭐 교단이 어떻니, 정통이니 이단이니,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는 이건 정말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당장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있잖아요. 바로 나에게 내가 존재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체가 어떤 연결이 될 필요가 있고, 가족이 무슨 연결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뭐 고향의 선후배가 뭐 연결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어떤 경력들, 또 그 나라 국가의 역사들, 수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당장에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내 개인에게 있는 한 존재에 대한 이 위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내용,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뭐 뜬구름으로, 아니 그냥 뭐 혼자서 그만 뭐 어쩌면 뭐 헛된 소리요, 헛소리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해서 아니 뭐 아무도 알아들을 거 없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내용이걸 뻔히 알면서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지금 현재 내가 목사로서 특히 개신교 목사하고 대한민국의 목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현재 뭐 정치적으로나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영향적으로 어떤 이력, 나를 하여금 소위 말하는 목사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뒤에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에 누가 든든한 누가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누가 계속해서 어떤 정치 영향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용해서 뭐 선전하게 만든다든지, 경제적으로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인 덕망에서 뭔가 고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고리 때문에 내가 한다. 자우턴 지금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내가 이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대화를 주고받을 만한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누가 저 사람 저래 했는데 저거는 바로 내 힘이야, 누가 뒤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원도 없고 무슨 고리도 없고, 멜기세덱 반차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내 주변을 거쳐간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누나, 현직이 많이 없다면, 그 사람이 사촌 누나인데, 그 사람이 내 어릴 때에 그 부부가 우리 집 옆방에, 작은 방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작은 방에 살 때 어디 김영삼 대통령하고 관계되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한창 정치할 때인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제도서 이사와갖고 우리 옆방에 살다가 교회 다니는 그 모습, 부부가 너무 참, 교회 다니는 부부는 저랬는갑 하는 그 어떤 동정심, 그거는 야기시켰지. 그거는 어떤 소망을 두고 된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굵직한 현대그룹에 들어가고도 아무도 나를 지원하지 않는데 서울대 출신이 내한테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잠깐 나는데, 특이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 그렇다는 거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참 이래 이끌어 당긴다든지 밀어준다든지 이런 고리가 하나도 없는데, 울산에 현대그룹에 있을 적에, 이거 전혀 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들어볼 필요는 없어요. 오늘 그 시간이 홍익사회, 홍익인간이거든. 근데 거기서 개인이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는 그 개인은 바로 이 본문에 그 말씀하지만, 시편 119편 24절 말씀처럼 주의 증거가 바로 나로부터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 누가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나로부터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성, 자기가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 간난에 발거동 하는 치하고 비슷하겠지. 그 정도, 수준은 그 정도겠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게 상거래 쪽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떤 유대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떤 그 정체성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한번 예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예화를 내가 기록도 안 했는데, 예화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해볼 거는 다 해봤잖아요. 나름대로 하여튼 직분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직분, 그다음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교회가 맡아야 될 어떤 중대한 일은 거의 다 내 몸에 이제 지니고 있을 때죠. 내가 목사는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몸가짐이 상당히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차별하려고 하던 이런 시기에, 회사에 그때 분위기는 현대그룹이고 또 관리직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회식하고 이러면요, 또 관리직 아닌 사람들은 관리직하고 이제 차별한다고 하는 게, 현대가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관리직하고 일반 사원들하고 차별을 하려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로 노는데 같이 있으면 안 돼 하는 이런 차별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민주노조가 나오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버렸는데, 민주노총. 그런 그 관리직 사원으로 있다 보고 내가 또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정도로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죠, 하투를 안 치고 포카를 한다고. 포카 카드.
그래서 좀 있는 채, 좀 유식한 채 한단 말이에요.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는 교회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하투도 손도 안 대지만은 트럼프는 폭하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해외 여행하면서 해외에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 놀이하고 접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배운 거예요. 응? 기숙사 앉아갖고 해외 가가지고 우리끼리 몇 명을 여기 우리가 독일인데 독일 사람들이 트럼프를 만지는데 트럼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 이제 그 핑계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족보가 있거든. 트럼프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 장 놓으면은 원표 똑같은 숫자 2개 나온다든지 그림 2개 나오면은 원표, 투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트리플, 그래갖고 또 포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풀하우스 이런 족보가 있어요. 뭐 아는 사람 좀 들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근데 그거 포카를 하는데 돈을 이제 조금씩 돈 내가 하는데 그 모이면은 밥 먹고 회식 가는 거예요. 집안에 가서 무슨 돌잔치 하게 되면은 돌잔치다 무슨 생일 뭐 나오면 이래 회사 부서 안에서 이런 거 있으면 집안 식구들 다른 집에 가고 좀 선물 하나 잔뜩 작은 거 갖다 주고는 막 그냥 저녁 밤을 그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돈이 조금씩 처음에는 뭐 배팅이 얼마 안 되다가 나중에 가면요 이게 제법 지폐가 너무 이란다고.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빠지면 안 된대. 응? 빠지면 우리 따돌림 받으니까 관리직 사원이 그 중에서도 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동질 여성이 없다 이라고 오히려 그것도 압력을 연단 말이에요. 빠지지 말라고. 근데 그 괴로운 거예요. 교회 가면은 나름대로 교회 중책이 있는데 그런 자리 가면 술, 담배, 술은 안 해. 담배를 하는데 얼마나 그 지독한지 좁은 방에 냄새 쾌쾌하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응?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좀 빠지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빠지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야기 끝에 나온 말이 이거 어떻게 하면 빠지나 더 이상 나 이거 빠지고 싶은데 이거 좀 공식적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 그러면은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로얄 스트리트를 잡으면은 빠질 수 있다 이러더라고. 내가 뭐 로얄 스트리트가 뭔지 알긴 했어요. 족보가 보니까 족보의 저 밑에 맨 마지막 단에 가장 높은 자리에 로얄 스트리트 있더라고. 족보가 이제 원표부터 투표, 트리플 이런 식으로 똑 나오는데 맨 밑에 로얄 스트리트. 그 로얄 스트리트는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되니까 그거 잡으면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야. 저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건 모르고, 할 때마다 로얄 스트리트 나오게 해주세요. 로얄 스트리트 나오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배팅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까지 로얄 스트리트 나오려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니까 A부터 시작해서 A, K, Q, J, 10. 요 5장. 5장의 숫자가 A, K, Q, J, 10. 같은 무늬가 4종류 있으니까 같은 무늬에 A, K, Q, J, 10. 이 5장이 있어야 이게 로얄 스트리트 같은 무늬예요. 그리고 로얄 스트리트 나와도 거기도 또 계급이 있는데 그림에서 종류에 따라서 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그다음 클로바 이 4개에서 또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은 따로 나눴고 어쨌든 로얄 스트리트만 나오면 안 해도 된다니까 막. 그거 하나 기대하고. 근데 그 소리 듣고 몇 번 참석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 배팅을 하면서 이래 하는데 보니까 그 판도 뭐 제법 무리겠어요.
물에 있다가 내가 뭐 어지간하면 뭐 죽고 이러는데 뭔가 이상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될 건가 하고는 뭐 어찌든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갔는데 마지막을 딱 잡았는데 이게 로열 스트레이트야. 그야말로 내가 딱 잡으니까 이제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로열 스트레이트 중에서도 스페이드예요. 스페이드. 그 스페이드가 제일 커요. 같은 그거 계급에 그 스페이드가 제일 계급이 높아요. 또 그럼 스페이드. 로열 스트레이트에 스페이드 로열 스트레이트 하니까 더 이상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그 뒤부터 그 판요 로열 스트레이트 나온 사람만 봐도 자기들한테 행위를 하는데 내가 직접 로열 스트레이트 나오고 그래 스페이드 로열 스트레이트 딱 가지고 하니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내한테 뭐 포카 문제를 가지고 뭐 참석하자니 마냐니 이런 말은 어림도 안. 그 소문이 쫙 돌아버려. 제가 그런 사람이라 보담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 보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었어. 그게 내한테 얼마나 큰 평안을 줬는지. 그 뒤부터는 그런 회식 자리에서 즐거이 참석하고는 나는 그 자리에서 폭하는 시간에 나는 변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좀 얼리 놀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얼마나 편안했는지. 바라는 제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이 아무도 없고 외롭고 정말 홀로 걷는다 했는데 실제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안 했다 관계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직분 받았다 안 받았다 관계없어요. 나이가 아니다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으로 자기 주변에서 자기 현재 있는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뻔연히 목사 돼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 가능해요. 다. 여기 특별히 지금 이런 고백이 돈의 거래, 돈 거래, 상 거래하는 시대에 이게 특별히 많이 필요해요. 많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이 돈거래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거래 시대를. 이 돈거래 시대 마지막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상상도 못할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상도. 그러므로 돈거래 되어지는 이 경점에 지금 이 정점이에요. 정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농경시대의 정점이라 보면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돈거래, 상거래 시대의 정점입니다. 앞으로 1000년 지나면요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이 1000년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잖아. 그러나 누가 사느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 후손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내 후손이 없을 수가 있어. 지금 있는 내가 있지만은 내 후손이 앞으로 1000년이 돼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나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내가 있어도 비참한 것은 내 후손이 1000년 될 때까지 없다. 인류 전체는 1000년이 간다고 보면은 그 인류의 마지막까지 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내 후손이 없어진다.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지만은 비참한 비참한 미래를,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직접적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손으로 인해서 후손이 없어진다. 이런 내용을 연결을 이래 하면은 지금 현재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가지의 어떤 불협화 아니면은 뭐 불안적인 요소, 안 그러면 악한 요소, 이런 요소들이요 스스로가 제거가 되는, 제거가. 왜냐하면 한 개인의 존재를 통해서, 내 어느 누구든지 한 개인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후손이 남아야 되고, 그 후손이 언제까지 남아야 되느냐? 인류가 전체적으로 멸망될 때가 있다. 더 이상 존재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 후손이 있어야 된다. 그건 누구든지 바라는 거 아니야. 그거 바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바로 내가 지금 뭔가 조치를 해야 돼. 내가 지금 홀몸이다, 결혼 안 했다, 그래서 내 후손이 없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돼. 억지로 어떻게든지 자손을 남겨야 돼. 그 자손이 인류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그 방법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로얄 스트리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로얄 스트리트 나오도록 바라듯이 내 후손이 인류 마지막까지는 적어도 가야지. 그래야 내가 현재 존재에 대한 것이, 내가 어떤 위치,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인류의 마지막에 내 후손이 그 자리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 말하는 내용, 내 후손이 귀하면 다른 사람 후손이 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한 내 관계, 나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 내용을요 얼마나 우리가 긴밀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한다, 내가 종업이 된다, 내가 기업주가 되었다, 그럴 적에 내 밑에 있는 사원과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와의 관계에 내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후손도 예수님 인류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나의 후손도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절박한 관계가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지가 바로 그거지. 왜 농경시대를 이야기하고, 농경시대 다음에 상거래를 이야기하고, 상거래 다음에 또 있을 또 2000년 아니면 1000년 어떤 거래 기간의 어떤 인간의 마지막 어떤 때, 지금부터 과거의 2000년의 농경시대에 대한 그 자료는 너무 분명하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2012년 현재의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해본 적 분명히 앞으로 미래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농경시대 앞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말은 못하는데, 이 추정될 수 있는 미래와 추정될 수 있었던 저 과거, 농경시대 이전의 과거, 그 분명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인류 전체는 연대가 6000년, 8000년, 만년, 수억 년이라 할 수 있는 그 연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내 한 사람의 좌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1000년 지나고 나면은 이런 자료가 이제 남겨졌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어떤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살아가면서 개인의 미래를 분명히 확인하고 개인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황 자체를 현재화시키면서 미래에 있어야 될 어떤 분명한 가치 있는 일을 목표로 하면서 내가 산다라는 것에서 지금 현재 돈거래, 상거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를 개인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현재 있는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거하고 무관하냐, 관계가 없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있었던 오늘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전 인류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죠.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 북한 시간에는 또 다른 시간이 또 적용한다니까 30분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핵실험, 4차 핵실험을 했다. 10시 30분에. 그러니까 이번에 수소폭탄이 아니니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떤 앞으로 북한과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미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중국과 한국, 일본과 북한, 일본과 한국, 전 세계화에서 북한의 위치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한민국 위치,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이야 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나온다면요, 개인이 받아들일 적의 판단에 그 공통점이 뭐 각 사람마다 다르고 대화한 내용이 다 다르고, 오늘 텔레비전 나오니까 텔레비전 나오는 패널들, 채널마다 나오는 여러 다양한 패널들이 전부 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내용은 뭐냐? 그것을 나오는 것은 너무나 뻔한 내용. 그거는 같아.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앞으로 사이가 멀어질 거야. 이런 거는요, 개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어떤 리듬에서 이렇게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 상황 자체가 뉴스가 되어지는 상황이 국제적인 사건이 되든지 당장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뭐 사건 사고가 되든지 간에 개인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이것이 전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에 과거의 인류가 걸어왔으니까 지금에 있는 나는 앞으로 인류가 마땅히 걸어야 될 방향에 내가 딱 얹어놔야 내가 받아들이는 사건, 현재 있는 사건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적에 개인이 공통된 방향 자체가 나온다. 행동하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각양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방향 자체는 앞으로 그건 어떻게 될 것인데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데 하는 이 요소에 개인이 뉴스하면서 정치적으로 근데 그 나와서 다른 사람 보란 듯이 다른 사람 들은다듯이 결국엔 자기 정책을 다른 사람한테 뭐 주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인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 저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할 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요 공통적인 방향이 나올 수만 있다면은 패널들이 그런 데 나와서 그런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런 말하는 환경이 안 돼 있다. 환경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사건 자체를 보면서 지금 현재 농경시대에서 우리가 동거래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 동거래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북한에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앞에 있었던 농경시대에 대한 대처했던 상황을 비추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과 앞으로 있을 내용을 비추어만 보면은 개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표현한 이런 내용이 현재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영향이 주어진다. 이거.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원래 주제는 이제는 1096년이라고 하는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 내용에 도대체 그 돈 거래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했을 적에 돈 거래 발상을 이야기하려면 발생, 돈이 거래되어지는 것이 뭐 누가 뭐 발견해가지고 야 이거 돈 거래해야 되는 이렇게 발견해서 나온 게 아니고 1096년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징후, 어떤 흐름에 십자군 전쟁이 그로 통해서 정폭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교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돈 때문에요 부도가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교황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언급을 하고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정리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돈거래 시대에 우리가 이 돈거래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하나는 교황의 수중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각 나라 각국이 흩어져 있는 재산을 교황의 선에서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요거하고 북한에 지금 현재 그거 하는 거하고 분명히 관계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하는 거하고 교황의 돈거래 돈줄 끊는 거하고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이 돈 상거래 시대 상징적인 어떤 그 표상이 교황이
전 세계 교황청이라고 하는 바티칸 공화국이 뭐 교황이 아니라 하고도 개인 재산이니까 교황이라 안 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바티칸 공황이라 일컬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교황이라 하며 재산 자체가 이게 지금 분리란 교황 제도가 있으면서 바티칸 공화국은 공화국도 사이고 이게 나라도 아니면서 전 세계 종교도 아니면서 뭔가 지금 어정쩡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인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때문에 전 세계에 교황 앞으로 바티칸 공화국가 더 있든지 어쨌든 조직이 굉장히 잘 확실히 않는데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 재산 자체를요, 그걸 꺼내야 되는 것이 상거래 시대에 당면한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꺼내야 상거래가 좀 더 정상적으로, 어쩌고 보면은, 좀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야. 싸움이라든지 어떤 그 돈의 흐름 때문에 괜히 뭐 누가 많이 가졌다, 누가 적게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이 경쟁이 돼 있는데, 요 경쟁한데 제일 중요하게 지금 이 변수작용, 시소게임처럼 뭐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그 변수가요, 교황이 재산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교황이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교황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가 있다 보니까 유럽사에서는요, 교황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산에 손을 못 대니까, 교회 재산에 손을 못 대니까 국가 정책을 마음껏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 EU연합이나 돼 있더라도 EU연합 안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들이 성이면 성, 무슨 지역이면 무슨 지역이 전부 다 바티칸 공화국 재산으로 다 등재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각 나라가 마음껏 활용을 못하잖아.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맞춰서, 경제 정책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딱 걸리려고 하면 항상 교황청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교황한테 영향을 안 받나요? 그런 부분 가지고 교황은 교황대로 전 세계 어떤 금융권에 나타난 이런 질서, 시장 질서에서 흘러가야 될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얀 옷을 입고 말이죠. 마치 천사인 체하면서 뒤에는 뭐 어마어마한 큰 호주머니를 차고 있는, 시커먼 호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 이중적인 생활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상거래 시대 정점에서 정체를 드러내서 바로 그를 교황을 사탄이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난 대로 자기 스스로를 사탄이라 하는 자리에 들어가도 자기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탄이 어떠냐, 내가 다른 그리스도면 어떠냐, 내가 다른 하나님이라면 어떠냐,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교황이란, 그게 사탄이란 소리를 분명히 정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북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농경문화하고 연결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기준이 없으면은, 뭐, 사람들이 마다 기준에 가는 거는 전부 다 어떤 군사 무기로 갖고 기준을 하는데, 그런 거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없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기준을 어디다가 기준을 만들어서 일단 답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답을 만들어야 되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어정쩡하게 뭐 이게 기준이야 저게 기준이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농경문화, 농경사회라고 하는 2000년의 사회 속에서의 전쟁이라는 구조가 있고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나라마다 다른 나라에 어필하고 다른 나라의 관계를 수용하고 이 다른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한 인류사회, 한 단위사회가 다른 사회하고 넘어가면서 중첩된다든지 그 다음에 몰아낸다든지 혼합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지금 하나의 전체의 글로벌한 어떤 사회가 됐는데 그때의 농경사에서 전쟁이라는 구조, 전쟁이라는 도구, 전쟁이라는 형태의 또 하나의 소통의 형태,
지난번에 이야기하죠. 있나요? 농경시대 땅. 그때는 이야기했지만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여기 종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봐봐. 전쟁의 전쟁. 그러면 농경시대 2000년. 농경시대 2000년은 다윗 시대를 이야기해도 그렇지만 블레셋과 다윗과의 팍 터지는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쟁 이야기로 다윗 시대는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피 흘린 왕이란 말이에요. 피 흘린 왕.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 시대의 전쟁을 많이 한 전쟁의 시작으로서 서막에서 우리가 이 농경시대 전체를 볼 때 이 농경시대의 마지막을 십자군 전쟁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 농경시대 전체를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소통되어진다든지 또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이래 융합되어지고 민족이 섞이다든지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거기는 전쟁이라는 환경이 이것 자체를 리드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1096년을 십자군 전쟁이라 해서 농경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것도 전쟁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 위치가 농경시대는 아주 특별한 어떤 대표되는 다른 사회에 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떤 분명한 어떤 요소로서 전쟁이 있었다면 이제는 전쟁은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상거래 시대 가는 2012년 지금에 이제는 지금 우리 2012년 지금을 이게 정점 시대인데 이 정점 시대에 북한에서의 저런 어떤 핵문화를 갖고 나오는 거는 마지막 부분이다. 마지막 인류 전체가 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과정에 쓰는 것에서 북한의 마지막 발악이지 이게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전쟁 무기로 넘어오는 어떤 흐름에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스처에 불과할 뿐이다. 비록 그것이 전 세계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어떤 전쟁 무기로 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공개해서 남한이 쑥대밭이 되어졌다. 일본에서 죽은 히로시마 원폭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우리나라에 났다 하더라도 인류 전체 시대를 볼 때는요, 그거는 전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제부터는 그리 이야기해요. 이 상거래 시대의 정점에서는 이게 전쟁으로 보지 말고, 비록 전쟁 형태 자체도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상거래에 해당되어지는 하나의 행위다. 즉, 협상할 수 있는 것의 무기가 되었고, 이 무기가 협상 물질인데, 이게 잘못 만져가지고, 내관을 만져갖고 다루다 보니까, 내가 만지면 그 수리탄 안전비법 보면 연습 중에라도 전쟁할 때 쓰는 수리탄인데, 이게 연습할 때 안전비는 잘못 뽑으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잘못 다뤄버리면. 마치 지금 북한 핵은 전 세계 인류에게 상거래 시대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잘못 다루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태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사고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은 뭐가 있으냐?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만 알아야 되는 것도 인류 종말 시대를 가는 2012년에 1096년까지가 다윗 시대부터 한 200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대에 대한 나라든지 개인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이고 국가 간에 있다면은 지금 현재 2012년 지금 정점이고 앞으로 1000년 동안이 있을 건데 그 전에 1000년 동안 1096년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는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전쟁을 통해서 넘어왔지만은 흐름은 뭐냐면 개인의 가치란 말이에요. 개인의 가치. 이걸요 받아들여야 돼요.
앞에 전쟁을 통해서 2000년 우리 인류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2000년 1096년부터 우리는 뭐 갖고 씨름하느냐? 개인 가치요. 개인 가치. 즉 개인의 한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전에 전반부 1000년은 이걸 깨달아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1000년 남은 1000년은 활용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왔다 이거예요. 인류사의 전체를 그냥 주어진 대로 전쟁이면 전쟁 치료가 되는 거라는데 전쟁도 억제하면서 무기도 제한하면서 결국 인류 자체의 존재는 왜 이래 존재되어지느냐? 후손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존재 가치를 확립하는데 앞으로 주력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일본의, 중국의, 미국의 이런 각 나라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면서 무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슈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공통된 누구든지 받아들일 만한 그래 그것 좀 타당할 내용이 될 것 같아 하면은 이런 부분에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모아서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은 북한 핵무기는요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가 북한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말은 민족 다 죽이고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이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 하려고 무기 만드는 거 아니거든. 분명히 저들도 뭔가 존재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지금 나오는 방편인 거예요. 근데 협상 나오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현재적인 처지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각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 무기로 쓰는 건 아니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잡을 거냐. 그럴 적에 존재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이 부각되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